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 세교회 기도회가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12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을 지역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국내 첫 신장 기증인인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후 1억 원의 유산을 기증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4일간 진행된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 세교회 기도회가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성도들은 기도회 기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회복 기도회, 세교회 기도회가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채널과 화상회의 앱, 줌,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 가운데 전 세계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나흘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를 비롯해 고난 속에서도 사역에 헌신 중인 국내외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공동 진행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증자로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 배우 이하린 사모가 나섰습니다. 조혜련 집사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후 가족을 전도하고 현재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고백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용식 집사는 아내의 간절한 새벽 기도로 8년 반 만에 딸을 낳았고 심근경색으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가족의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하린 사모는 쉽지 않았던 연예계 생활과 개척교회 목회자인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기도로 결혼 6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된 사연을 전해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구티비는 세교회 기도회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도회로 만들고 매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제114년차 목사 안수식에서 121명의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을 다짐했는데요. 조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하겠습니까?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제114년차 목사 안수식에서 121명의 신임 목사들은 엄중한 분위기 속에 평생 목회자로서의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안수식 현장은 어느 때보다 단출했습니다. 모이는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 2부로 나누고 가족과 지인 출입도 막았습니다. 교단 총회장 한기채 목사를 비롯한 선배 목회자들 몇 명만이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권리에는 죽고 의무에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인물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이번 안수식을 위해 지난 3개월간 매일 새벽 예배와 경건훈련, 또 신방과 전도활동 등의 특별 교육을 받아온 신임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평범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과거 지방회별로 진행해오던 기성교단의 목사 안수식은 지난 2013년 제106년차 총회부터 교단 차원으로 전환하면서 범교단적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역도 대폭 축소됐는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지역교회가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침례교인 피로회복 10만 성도 헌혈운동.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당시 헌혈운동의 첫 주자로 나서며 가장 먼저 섬김의 본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엔 미자립교회 선교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입니다. 요셉의 창고는 요셉이 흉년기에 애굽의 백성들과 이웃나라에게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눴던 데서 차관에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성도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6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세 번째 Reaching Out Church, 손을 펼쳐서 나누고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의 창고 헌금을 열심을 다해서 드리면서 동참하였고, 요셉의 창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침례교단사나 교회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30교회를 선발해 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교회는 이웃을 위한 섬김과 복지 사역에 지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이주민 사역입니다. 소외된 이주 노동자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 달에 30명씩 1년간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치료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사용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할 계획입니다.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는 침례교단 산하 3,500개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4월 30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이 유산기부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국내 첫 신장 기증인이기도 한 박 이사장은 사후 1억 원의 유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며 장기기증 운동에 필요한 제도와 인식이 개선되는 곳에 유산이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본부는 지난해 10월 하나은행과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유산기부 프로그램 리본 레거시 클럽을 시작했습니다. 리본 레거시 클럽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리본이라는 뜻과 유산의 레거시란 단어를 결합해 유산기부를 통해 숭고한 나눔의 정신으로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부는 박 이사장을 시작으로 리본 레거시 클럽 참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3주간 더 유지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 확산 시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 검사를 확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감염이 확인될 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며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수습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꾸렸는데 기존 일정에서 한 달가량 앞당겨 다음 주 원내대표부터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다음 달 2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검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조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한 자금으로 정당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란에 붙잡혀 있던 한국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억류 95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스 아바스항 인근 라자이 항에 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과 선장에 대한 억류가 9일부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며 화물 중 선박의 제반 상황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40만 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2.3% 감소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국내외 여행 등의 감소로 오락 문화가 22.6%, 교육이 22.3% 가장 많이 급락했습니다. 반면 집밥 수요 증가 영향에 식료품 비주류 음료 지출은 14.6% 증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총기 폭력을 전염병이라고 부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국 내 총격 사건을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부르면서 유행병이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한 총기인 이른바 유령총을 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령총은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발표한 이날 미국 텍사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어린아이를 포함해 민간인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학살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들의 행동은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9일 CNN에 따르면 군부 대변인인 조 민툰 준장은 군부는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얀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살에 대해선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원칙에 맞춰 대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민툰 준장은 비상사태가 6개월이나 그 이상 연장될 수 있지만 2년 내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2년 내 투표 개최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후베이성 우한의 코로나19 봉쇄 해제 1주년을 자축하는 보도를 쏟아내는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는 온라인 게시물들은 삭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9일 홍콩 명보는 이달 초 중국清明제 연휴 전후로 우한 묘지가 추모객으로 붐비는 모습을 전한 SNS 게시물들이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1,100만 명의 우한에서는 공식 통계상 코로나19로 5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4천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유전자 공학 기술을 이용해 영화 쥐라기 공원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 공동 창업자 맥스 호닥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원한다면 아마도 쥐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유전학적으로 진짜 공룡이 아니라 유전자 공학과 번식 작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공룡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게놈은 생물의 완전한 DNA를 의미한다며 완벽한 게놈이 없으면 DNA의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맑은 물 대신 페트병 쓰레기로 뒤덮여버린 볼리비아의 호수를 되살리기 위해 정화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볼리비아 서부 오르로 인근에 있는 우르르 호수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수백 명이 찾아 호수를 가득 메운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우르르 호수는 해발 3,686m 고지대에 있는 면적 214제곱킬로미터의 호수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던 관광지였지만 최근 생활 쓰레기로 뒤덮인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2016년 기후변화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하천을 타고 쓰레기가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아시아계 혐오범죄 근절을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는 최근 총회 소속 교회에 각 지방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총회는 공문에 아시안 혐오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서신을 첨부하고 회원교회가 각 주의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지역시장들에게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동대 재학생들이 농아인을 위해 수어로 된 학교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동대에 따르면 한동대 학생 홍보대사 나눔이 학생들은 학교 방문객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해 오던 중 농아인들에게 한동대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수어로 된 캠퍼스 투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난 1년간 자발적으로 수어를 배우며 영상 제작을 준비했으며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에도 전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기독교 학교 교육 모교 포럼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재개합니다. 연구소는 2016년부터 월 1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모교 포럼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줌 포럼은 사전 신청한 교사, 학부모, 교역자, 연구원 등이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1시간 동안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업체 엘립넷이 6월 말까지 자사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 투표 플랫폼인 나우앤보트 서비스를 100개 교회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우앤보트는 교회나 학교,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개방형 온라인 투표 플랫폼입니다. 예배와 모임이 제한된 가운데 교회 구성원의 결의가 필요한 청빙 투표, 직분자 투표 등의 사안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이번 주 진행된 세교회 기도회는 세상과 교회의 회복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달부터 매주 진행되는 기도회에도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